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과학 수사입니다. 네, 내 인생의 마지막 트레이닝. 2010년 6월 3일 한여름이네요. 6월 3일이면 오후 3시경입니다. 15시경에 경기도 용인. 네, 거기 일반 주택에서 그 이제 신고하신 분이 있어요. 그 변사자의 선배인데 죽은 사람의 선배. 네, 선배 신고했던 선배랑 같이 등산을 가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거기 딱 가서 봤더니 변사자가 사망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장롱과 장롱 사이 틈에다가 걸쳐진, 그러니까 장롱이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여기다가 철제 빔을 이렇게 설치를 했나 봐요. 그 틈, 그러니까 장롱과 장롱 그 틈에 이제 철제 빔을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 허리띠로, 본인 허리띠로 목을 매가지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네. 장롱과 장롱 틈 사이에.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목을 매단 거니까 자살 현장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자살 현장으로 답을 내기에는 좀 묘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그렇죠. 네. 예. 최초 발견했을 때 그 의자가 있었대요. 앉는 의자가 변사자에 매달려 있잖아요. 네. 그 앞에 의자가 딱 놓여 있었고 팔목에 스카치 테이프 네.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래 하체 부분은 나일론 끈으로 결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묶인 상태에서 매달려 있고 바로 앞에 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거는 자살하는 사람이 스카치 테이프로 그쵸. 손목이 묶이고 발 나일론 끈으로 발을 묶어놓고 이거는 타살에 가깝죠. 장롱과 장롱 사이 그 철제 빔 걸쳐놨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 철제 빔이 혹시 흔들릴까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사못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놨어요. 아, 그럼 철제 빔을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 딱 고정을 시켜놨고 양옆을. 네, 그런데다가 그럼 철제 빔이 안 흔들리죠. 네, 거기 철사 그 옷걸이 있잖아요. 우리 철사로 된 옷걸이. 그 거기 그걸로 이제 그 철제빔이 아마 감았던 것 같아요. 그 매듭을 만들어서 다시 허리띠를 또 다시 아까 허리띠에 목을 맸잖아요.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허리띠가 이렇게 한 번만 묶으면 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철제 그 옷걸이. 옷걸이로 매듭을 맺으면 이게 잘 안 풀려지거든요. 그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결박을 할 때 손 묶은 거 그 테이프가요. 네. 스카치 테이프라고 그랬죠 아까. 네. 그 테이프가 변사자 앞에 한 1.5m 가량 떨어진 방바닥에 놓여 있을 때요. 그러니까 스카치 테이프 그 뭉치 동그란 거겠죠. 네. 그게 저기 떨어져 있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쓰레기 봉투를 봤더니 예. 테이프 뭉치가 이만큼 그 또 이 출입문 옆 쓰레기 뜯은 거. 네, 뭉치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발견이 됐대요. 그리고 방 안 내부에는 물건 같은 게 뭐 흩어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정리정돈 잘 돼 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애매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일단은 감식을 해야죠. 감식해야죠. 네. 예. 유전자는 19점을 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철제 빔이 그 헬스 기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철제 빔 그 헬스 기구 부품 거기에서 좀 나오고 그다음에 등 부위 매듭 그 등 부위에도 이게 뭐 이 매듭이 엮인 거 거기에서도 아마 그 땀 같은 거 이런 게 나온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테이프 절단면에도 좀 네. 그래서 그게 한 19점 정도 DNA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그 플라스틱 아까 앞에 그 변사자 앞에 있었던 그 예, 플라스틱 의자 등받이에 우수 등받이. 지문. 요 오른쪽 우수 지문. 네. 이게 누구 지문인지 굉장히 중요하네. 네. 만약에 와서 묶어가지고 매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의자를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증거물 채취는 했고요. 그러면 이제 사체에 나타난 반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검시해야 되겠죠. 네. 변사자의 사크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끈의 그 전경부 끈의 그 끈 모양의 사건이 그대로 그 살에 인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끈에 의해서 죽은 건 맞아요. 사건은 그 전경부 목 앞쪽에 전경부 사건이 그대로 원래 매다르면 V자은이라고 그러죠.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V자은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자살 형태는 맞아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사실 그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자살처럼 보이게 하는 사건을 만들어서 타살로 위장했던 사건이 그런 있어서 경우도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사건의 흔적만으로는 사실 자타살을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단은 형태가 V자 자살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산 사람을
팔과 다리를 묶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그 매달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반항은이 있을 수 있겠죠. 아, 네. 그래서 그 아마 손 같은 거 아래 팔 교차돼 있는 요렇게 네. 그거를 봤는데 방언이라든지 또 외상 같은 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거예요. 이게 현장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그럼 먼저 자살 가능성을 한번 보시죠. 자살 가능성. 일단 자살의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이 변사자가 무직으로 한 예. 달째 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곤란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신세 한탄을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관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목 결박 연습으로 추정되는 테이프 뭉치가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서 막 테이프 네. 뭉치 있잖아요. 네, 이거를 혹시 본인이 스스로 손목 결박을 하는 연습을 좀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보는가 봐요. 자살이라면. 네네. 그래서 결박한 그 단면을 좀 대조해가지고 보니까 이 찢어진 테이프하고 요게 다 일치하더래요. 같은 테이프예요. 그러니까 1.5m 떨어져 있는 테이프 뭉치 있죠. 네. 그 테이프하고 내가 지금 사용돼서 손 묶여 있는 거 이거하고 같은 테이프래요. 만약에 이게 타살이라고 하면 그렇게 막 이 테이프 뭉치를 쓰레기 봉투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변사자가 혹시 자기 손을 묶기 위한 연습용으로 이 테이프를 썼나 확인해 보니까 변사자의 손목에 있던 스카치 테이프와 쓰레기 봉투에 있던 스카치 테이프의 다 단면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합니다. 단면이. 그러니까 끊긴 자국 이제 그런 게 다 이어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자살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자가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의자가 바로 앞에 있길래 이게 산 사람을 속된 말로 묶어갖고 매달기 위해서 지가 의자로 올라가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의자가 바로 앞에 있어서 이게 오히려 거꾸로 자살로 본다면 본인이 딛고 올라가서 목을 맨 다음에 의자를 짚고 네네. 그다음에 자신의 손목하고 하체를 결박을 하고 뛰어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도 가장 의심되는 게 철제빔의 나사못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냥 살해하면 그냥 살해하지. 어떤 범인이 그것도 장롱에다 철제빔을 걸쳐갖고 나사못으로 철제빔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의자를 또 타고 올라가서 어렵게 그렇게 그 사람을 뭐 매달거나 그러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자살로 보여지기는 해요. 이것만 보면은. 네. 그 누가 저 반드시 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철제빔 미끄러지지 말라고 고정까지 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살의 가능성이에요. 네. 그럼 타살의 가능성을 한번 또 보죠. 이 변사자가 평소에는 문을 잠그고 생활을 한대요. 평소에 그러니까 아주 잘 그 문을 잠그는데 열려 있었잖아요. 네, 들어갈 땐 아마 열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출입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그 선배가 가서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은 평소 습관하고는 좀 배치되네요. 네. 또 있죠. 그리고 그 손목 테이프가 예. 이게 9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9번 겹겹이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손으로 해서 뭐 일정하지 않으면 이게 본인이 했구나 싶은데 이게 일정한 패턴으로 감겨 9번이 있다고요? 감겨져 있습니다. 그거 봐서는 이건 타살 같단 말이에요. 네. 하체 부분 결박은요. 이것도 의자에서 어떻게 혼자 왜냐하면 이게 의자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의자 올라가려 그러면 묶인 상태에서 점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의자 위에서 간당간당할 때 나일론끈으로 본인이 묶어야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 하체 부분을 먼저 결박하고 위에 가서 이거. 근데 이것도 곤란한데. 이것도 일정한 패턴으로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타살인가?에 대한 또 그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아까 제가 추정했던 것도 있네요. 의자가 바로 앞에 있는 걸로 봐서 불상의 범인이 딛고 올라가서 위장 의사로 이렇게 조작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은 누구라도 할 것 같아요. 수사관이라면. 네. 의자 때문에. 네. 거기다가 이게 부패 때문에 교사라든지 이런 거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시신이 많이 부패했더라고요. 6월 3일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 이거 얼핏 보면 이거는 타살 징후야. 또 이렇게 보면 자살 징후야. 이렇게 헷갈릴 때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해봐야죠. 해봐야죠. 어떻게 재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네. 예. 자력으로 결박이 가능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나일론끈으로 이렇게 매듭을 묶어보니까 혼자 가능하더래요.
매듭을 묶어서 아마 매듭으로 묶어가지고 잡아 당기는 형태로.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줄을 뱅뱅뱅 돌리는 거는 어렵지만요. 매듭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집어넣고 잡아 당기면 조여지게 하는 매듭 방법으로 묶는 거는 혼자서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과학적인 뒷받침만 좀 나와주면 좋겠죠. 네. 아까 그 의자 등받이에서 우리가 그렇죠. 채취했던 지문이 누구의 네, 네. 지문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네. 바로 그게 변사자의 우수무지였습니다. 엄지죠. 오른쪽 엄지예요. 그러면 누군가 죽인 범인이 묻힌 지문은 아닌 걸로 확실히 밝혀졌네요. 네. 그러면 그 의자를 본인이 매달려 있는 그 앞에다가 놓은 사람은 본인이네요. 본인 스스로. 네. 여기서 이제 게임은 끝난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다가 그 철제 빔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아마 그 면봉으로 DNA를 채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 우리가 거기서 DNA 채취한 거 그리고 변사자의 DNA 비교를 해봤더니 일치합니다. 그럼 다 그 철제 빔이니 뭐 스카치 테이프니 여기에 전부 다 본인 것만 있는 네. 거네요. DNA가. 네. 이거 사인은 경부압박 실식사 즉 말하면 의사로 나왔어요. 네. 의사로 나와서 사건 외 특이한 외상도 없고요. 네. 변사자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자살을 결심한 후에 의지박약으로 자살을 실패할 것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지가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할까봐 네. 아마 손 움직여서 뺄까봐 아니면 서로 이렇게 할까봐 발로 저항을 해서 그게 끊어질까봐 이제 그 한거불능하도록 자신 스스로 네 결방 연습을 한 후에 이렇게 실행했던 걸로 일단 추정을 했고요. 결론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또 허리띠를 묶은 철제빔의 이탈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한 것도 그 일환으로 보이는데 이때 발생했던 상처나 혈흔이 변사자의 혈흔과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력 재현을 해봤더니 자력으로 결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거 꼭 해봐야 돼요. 네, 아마 손부터 먼저 묶었을 것 같고 이렇게 묶었어도요. 이렇게 묶었어도 요 손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요 손은. 네. 요 손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요걸로 아마 다리 같은데 올가미 만드는 상태에서 당긴 것 같아요. 현장에 수조 없이 찾아가야 된다. 네. 그 시간대 동일한 여건, 시간대 현장에 수도 없이 찾아가서 살펴보는 거, 바람이 불고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이 댕기고 차가 몇 대 댕기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 누워서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누워서 또 사방을 살펴보는 거 이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그 형사들한테 중요하다. 네. 요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변사자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족이나 친구 등 수사해봤는데 원한이라든지 채권 채무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치정관계도 없고 오로지 경제적으로 무지하게 힘들었대요. 예, 그래서 아마 완벽하게 자살. 내가 자살하다가 또 실패하면 어설프게 또 내가 또 포기할지도 모르니까 요번에 확실하게 나 죽어야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제 이렇게 치밀하게 네. 결박하고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잘 보존이 됐기 때문에 잘 보존했대요 이게 파수 직원이. 만약에 진짜 도중에 조금이라도 흩어지고 남의 DNA가 묻어졌으면 그러면 이거는 애매해요 이거. 네. 근데 그렇지 않고 현장이 잘 보존됐다라는 거하고요. 또 감식을 하나만 한 게 아니라 판단을 뭐 자살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뭐 DNA 채취부터 지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그 검시 상황까지 다 맞아요. 확인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타살 가능성도 또 염두에 두고 또 다방면으로 수사도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력으로 결박이 재현 가능한지 다 과수팀 형사가 직접 해본 거예요. 네. 그대로 그러니까 가능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그러면 타살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사건 저희가 처음 1회 때 다뤘던 자기색정사 같은 경우는 맞아요. 그 진짜 해보셔요. 맞아요. 자세가 될 수 있나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나. 그런데도 되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건 사람의 죽음은 아픕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